헌법재판소 출석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나라 지키겠다, 국민을 위해 내 한 몸 바치겠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TV입니다. 울컥한데요. 사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도착하셔서 탄핵 심판에서 직접 변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수처가 사실 수사권한도 없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그런데 또 가정면에 이어서 편지도 못 받겠다, 서신의 수발신도 금지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는 보이지 않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면서 문재인이를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누구를 믿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국 공산당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공수처가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서 서신에 대해서 수발신까지 금지했다. 이 조치는 기소 전까지다라는데 기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공수처의 수사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가짠다 이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시작했지만 6시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공수처가 처음부터 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시작도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오다를 받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은데요.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왜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그 이후에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우사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 달라. 일단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이 재판관님들도 지금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들이 강력히 바라는 리더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고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정권 연장으로 거론됐던 대권의 잠룡들은 한 자리 숫자에 그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컴백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에 입을 떼던, 그러니까 이 차기 대권의 잠룡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지지율이 요것밖에 안 나오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오른쪽을 보고 생각하고 왼쪽을 보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이 상황, 한동훈이 미워 죽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골든클로스 50%가 넘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가뿐히 넘겼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민주당의 이재명은 폭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30% 박스권은 깨졌고요. 전라도, 광주에서조차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복귀에 강력한 희망을 내비치고 있는 국민들, 정권은 연장되어야 한다가 정권 교체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것은요, 이 이재명과 함께 싸워야 될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름이 김문수 장관이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차기 대권을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한동훈이 강력하게 거론이 됐는데요. 한동훈은 그냥 이준석처럼 돼버렸습니다.
5%, 6% 요 짝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데요. 1월 복귀설을 솔솔 흘리던 한동훈입니다. 21일입니다. 아직까지 한동훈이 고개도 못 내미는 이유는 뭘까요? 배신자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과 이 공수처의 수사와 이런 우사를 겪게 만드는 건 누구? 한동훈이다라는 거죠. 자, 발언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만한 사람은 홍준표, 원희룡,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정도다 봐야 되겠죠. 일단 체포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남미의 어느 나라 같다. 탄핵 절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하는 짓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찾아볼 수 없고 지금 뭐 깽단 다루듯 아니면 자범 다루듯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나라가 무법천지구나라는 내용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크게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방에 점수를 따오는 그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권이 없다, 영장 쇼핑을 했다, 불법 영장과 불법 집행 등 공수처 반드시 훗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유혈 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협조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뭐냐면 공수처의 체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어머, 오세훈을 좀 봐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중요하다. 훅 들어오죠. 감을 많이 잃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수, 좌파리들이 나눠진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이 올라탄 것은 여기 이재명 쪽에 올라탄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수사, 체포,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아따, 이 타이밍에 개헌부터 해볼까?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 3차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 이제는 개헌을 논의해보자. 시작할 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을 고쳐서 뭐 공수처라든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라든지 이 과반 의석을 넘겼을 때 우리가 견제하는 뭔가를 좀 정돈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지만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민주당의 시각, 이재명하고 나란히 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둘이서 우리 싸움 지대로 한번 해볼까? 김칫국 마신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뭔가 훅 나갔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된 이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어이가 없는 일이다.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이라서 이번 사태에 놀랍다 정도지 이게 잘못됐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겠다 이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안철수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수사와 체포가 진행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여당을 지지를 하면서 국민의힘을 서포트를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사람은 단 4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개헌하자, 내란 특검을 발의하자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4명이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4명만이 정신이 멀쩡하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보수의 정당의 의원으로서 자격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장동혁 의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주원글씨로 남겠지만 지금 장동혁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야당을 상대로 하나하나 격파하는 모습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 확실하다라는 건 이번 기회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의원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대권으로 뭐 나오겠다라면서 깝치다가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물음을 받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정치의 실패가 이런 비극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친중 정치인에 가까운 게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조기 대권이 치러진다면 출마하겠다. 출마 못합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이기 때문에 출마를 못하고요. 선관위와 굉장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이준석이 이런 가짜 학력, 강남경찰서에서도 이준석의 복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다라고 밝혀진 상황에서 이준석이 본인의 가짜 학력으로 지금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선관위가 경찰 조사 이후에 따져볼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요, 선관위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에 함께한 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이 대권에 출마하겠다? 대권에 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5% 안짝으로 지지를 받겠죠. 저는 뭐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 여론 자체가 많이 썩어 있는 상황에서 올려치기 굉장히 해주겠죠. 그래서 이준석을 한 5% 정도 만들 겁니다. 5%에서 뭐 10% 정도.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나온 주자가 어찌됐든 뭐 단일화 이런 거에 이준석에 대해서 손을 내밀면 이준석은 거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겠죠. 이준석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돈벌이 또는 자기 자리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이용을 해왔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정치의 오름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이준석은 제낄놈, 왜? 중앙선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정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서 나 하나 바치겠다라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슬픈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이 상황에서 한동훈은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이 거북스러운 사람으로 국민의힘에 발을 들였다가는 내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현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먹고 탄핵 절차를 밟았었더라 해도 지금 현 상황에서 트럼프 이기가 들어서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으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귀환을 원하기 때문에 헌재도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가 한동훈은 정치 은퇴가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라고 자꾸 지금 나올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인데, 일단 정치 재개는 전적으로 한동훈이 결정할 문제다 라고 덧붙이면서 지금 현실을 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치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메시지를 내면 사람들이 감정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오면 안 된다. 한동훈 너 나왔다가는 배신자 프레임 완벽히 갖춰서 대권이고 나발이고 없다. 정치에 다시는 나올 수가 없을 만큼 매장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한동훈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컴백을 하시면 대한민국을 거짓 세상으로 만든 이런 불순 세력들 일거에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의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 나라 지키겠다, 국민을 위해 내 한 몸 바치겠다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련TV였습니다.